동시에们好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교 중국어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가 샹의 표현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샹은 원래 명사지만 그래도 다른 여러 가지 쓰임이 있다고 배웠죠. 자, 어떤 쓰임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높은 곳이나 탈 것에 오르다, 타다라는 뜻으로요. 샹러, 샹처라는 표현이 있었죠. 그리고 동사로 어디에 가다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上大学, 대학에 가다. 你上哪儿去? 너 어디 가는 거니? 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네, 이 밖에도 어떤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인 시간을 갖다가 어떤 일을 할 때, 그때 상반 이렇게 해서 출근을 하다. 그 다음에 상学, 학교에 가다. 그 다음에 상课, 수업을 하다. 이렇게도 배워봤었죠. 그 다음에 지난주, 지난달, 지난번 할 때도 상스, 상거위에, 상거星期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표현을 공부하게 될지 먼저 학습 목표를 보시죠.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중국 명소의 명칭을 우리가 한번 배워봅니다. 두 번째로 복수양사 시해를 우리가 이해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간보호를 우리가 한번 공부해 봅니다. 네, 오늘 이번 공부할 내용은요. 어디를 여행지를 가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본문의 내용을 화면과 함께 보시죠. 你来北京多久了？我到北京才有1个半月了。你都去过北京哪些地方？我去过天安门、故宫、颐和园和天坛公园等。没到长城去玩过吗？还没去过。长城是世界闻名的古迹。有人说，不到长城非好汉。麻烦你抽空陪我去一趟。好的，没问题。 네, 내용 잘 보셨습니까? 그럼 본문의 내용을 한 줄 한 줄 보죠. 你来北京多久了?你来北京多久了? 자, 어떤 뜻일까요? 네, 你来北京, 너가 북경에 온 지 多久了? 얼마나 됐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내용이네요. 我到北京才有1个半月了. 我到北京才有1个半月了. 我到北京, 여기서 따오는 동사로 쓰였죠. 어디에 가다, 어디에 이르다 라는 뜻입니다. 제가 북경에 온 지 才有1个半月了. 한 달 반이 됐습니다. 你都去过北京哪些地方?你都去过北京哪些地方? 당신은 북경의 哪些地方, 어디들을 가보셨습니까? 我去过天安门、故宫。我去过天安门、故宫。 저는 去过, 여기서 过라는 거는 과거의 경험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去过 하면은 가보았습니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天安门, 천안문 하고요. 故宫을 가봤습니다. 뒤에 문장이 연결되죠. 颐和园和天坛公园等。颐和园和天坛公园等. 이허위에는 이화원이라는 곳이죠. 이화원과 和 마지막에 여러 가지 것들이 나열될 때는요. 점으로 계속 연결하다가 마지막에 和 그리고 라는 접속사를 하나 넣어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和 그리고요. 天坛公园等 천단 공원 등등에 가봤습니다. 没到长城去玩过吗?没到长城去玩过吗? 没 하면은 무엇 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没到, 따오는 여기에서도 이르다라는 뜻입니다. 장청, 만리장성이죠. 만리장성에 가서 去玩过吗? 가서 놀아보지, 没 앞에 있죠. 놀아보지 않았습니까? 还没去过,还没去过. 还没 우리가 이미 여러 번 공부했었죠.
还没 하게 되면은 아직 무엇 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还没去过 过 경험을 나타내죠. 아직 가보지 않았습니다. 长城是世界闻名的古迹。长城是世界闻名的古迹。长城 만리장성은世界闻名 세계적으로闻名 이름이 널리 알려진 세계적으로 유명한 古迹 명승지입니다. 有人说不到长城非好汉。有人说不到长城非好汉。有人 하게 되면은 어떤 사람, 그러니까 어떤 불특정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有人说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不到长城非好汉。不到 이르다, 이르지 않다 라는 뜻이죠. 만리장성에 가보지 않으면 非好汉 좋은 남자가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다음 문장이요. 麻烦您抽空陪我去一趟。麻烦您抽空陪我去一趟。麻烦您 하게 되면은 너에게 귀찮겠지만 이라는 표현이 되죠. 抽空 시간을 좀 내어서 陪我 나와 동반해서 去一趟 여기서 一趟이라고 하는 것은 갔다가 오다라는 뜻까지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너한테는 좀 귀찮겠지만 시간을 내어서 나와 함께 가줘 라는 표현이죠. 好的没问题好的没问题好的 하면은 좋아 라는 표현이죠. 没问题 동의를 나타낼 때 문제 없어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본문의 내용을 잘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요. 본문과 관련해서 어법을 한번 보시죠. 네, 오늘은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볼까요? 맨 처음에는 수량사 다음에 반이란 말이 나와가지고 그 수량의 반이라는 표현을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거 반 샤오시는 시간이니까 이거 반 하면 1시간 반, 1개 반 시간이니까 1시간 반이라는 표현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반이라는 2분의 1입니다. 또 싼 거 반 위에 역시 3개 반이니까 위에는 이제 월이니까 3개월 반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표현 2年반 역시 2년 반이 되겠죠. 그 다음에 4진 반 역시 4근 반 이런 식으로 숫자 뒤에 반이 나오면 그냥 반으로 해석해 주면 됩니다. 이 반이란 그 정확한 품사 명칭은 어림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어림수는 요 반 이외에도 뚜어란 말이 있어요. 잘 쓰는 뚜어란 이 뚜어는 뭐죠? 남짓 여 이렇게 해가지고 싼 거 뚜어 위에 하면 3개월 남짓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거는 나중에 또 우리가 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경험태를 한번 보죠. 자, 경험태는 지난번에도 한번 나왔었던 건데요. 자, 다시 보실까요? 吃过北京菜吃过北京菜 하게 되면은 吃过 먹은 적이 있습니다. 무엇을요? 北京菜 북경 요리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나타내고 있죠. 다음 문장이요. 来过北京一次来过北京一次来过 온 적이 있습니다. 북경에 北京一次 그러니까 북경에 한 번 와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복수양사 시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죠. 복수양사 시에는요, 그 뒤에 있는 명사가 어떤 약간의 그런 한 개가 아닌 몇 개라는 뜻으로 약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복수 양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这个人 하면은 이 사람이라고 해서 한 사람을 나타내는 거죠. 하지만 这些人 하면은 이들, 여기에 있는 요 몇 사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买了一个东西 하면은 买了 샀습니다. 무엇을요? 하나의 물건을 一个东西 그런데요, 이걸 복수로 바꾸면 몇 개를 샀습니다 라고 하려면은 买了一些东西买了一些东西 하게 되면 몇 개를 샀습니다 라는 표현이 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복수 양사 시에까지 알아봤습니다. 你来北京多久了？我到北京才有1个半月了。你都去过北京哪些地方？我去过天安门、故宫、颐和园和天坛公园等。没到长城去玩过吗？还没去过。长城是世界闻名的古迹，
有人说，不到长城非好汉。麻烦你抽空陪我去一趟。好的，没问题。 네, 잘 보셨습니까? 그럼 이번에는 테마법입니다. 네, 테마법입니다. 자, 오늘 테마법에는 어떤 게 나와 있을까요? 굉장히 궁금하시죠? 자, 오늘 배운 내용은요, 시간 보어를 배우겠습니다. 자, 보어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미 여러 번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동사 뒤에서 동사의 그런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주는 말이 바로 보어인데요. 보충해주는 말, 그래서 보어죠. 자, 그런데 시간 보어는 어떤 보어일까요? 시간적으로 동작이나 그런 서술어의 동작이나 상태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됐는지, 그리고 어떤 횟수나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시간적인 의미를 보충해주는 말이 바로 시간 보어죠. 자, 그러면 시간 보어의 예들을 간단하게 한번 보죠. 学了一年하게 되면 공부했습니다. 가 나왔으니까 이미 과거죠. 얼마 동안 시간적인 의미가 뒤에 나오죠. 1년, 1년 동안 공부했습니다. 라는 표현이죠. 休息10分钟 休息10分钟 하게 되면 休息, 쉬다 라는 표현이죠. 10分钟, 10분. 그래서 10분 쉬다 라는 표현입니다. 他病了3天没来上课他病了3天没来上课 자, 他病了 그 사람은 병이 났습니다. 3天 그 사람은 3일 동안 아팠습니다. 没来上课 그래서 수업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석을 했습니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요, 시간 부호가 이렇게 동사 뒤에서 동작에 지속되는 시간이나 상태가 지속된 시간 등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서 목적어가 있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시죠. 네, 먼저 목적어가 나왔을 때입니다. 이때의 목적어는요, 우리가 보통 명사인 목적어가 왔을 때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요. 보통 명사, 차라든가 아니면 책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일반적인 보통 명사가 왔을 때입니다.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요. 他打电话打了10分钟 자, 여기서 打电话 전화를 걸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打라는 동사 뒤에 电话라는 목적어가 붙었습니다. 电话 전화라는 목적어는 일반 목적어죠. 그래서 일반 명사죠. 그래서 他打电话打了10分钟 동사를 한번 반복해 주었습니다. 그 여자는 전화를 했는데 打了 걸은 시간이 10分钟 10분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그 여자는 10분 동안 전화를 했습니다. 라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도 역시 일반적인 명사가 왔을 때입니다. 我们坐飞机坐了5个半小时我们坐飞机坐了5个半小时 우리는 坐飞机 비행기를 탔습니다. 坐了5个半小时 5시간 반 동안이나 비행기를 탔습니다. 라는 표현이죠. 그럼 이번에는요, 목적어가 올 때는 목적어 앞에 the를 써줄 수가 있습니다. 자, 예문을 보실까요? 他开了一天的车他开了一天的车 자, 이렇게 명사가 뒤로 빠지면서 시간 보어랑 명사 사이에 the라는 것으로 연결을 해주고 있네요. 이때 the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一天 하루 종일 24시간 开了车 자동차를 몰았습니다. 라는 표현이죠. 뒤에 太累了 그래서 너무 피곤합니다. 자, 같은 유형이죠. 王同学学了2年的汉语王同学学了 왕동학은 学了 배웠습니다. 2年的汉语 2년 한유 해도 되겠죠. 그래서 왕하고는 2년 동안 중국어를 배웠습니다. 2년 동안의 중국어를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목적어가 인칭대명사일 때를 한번 보죠. 그녀 혹은 너 혹은 그 사람 이라는 인칭대명사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예문을 보시면 我等了他半天我等了他半天 저는 그 여자를 半天 한참 동안이나 기다렸습니다. 여기서 半天 하면은 반나절인데요. 일반적으로 반나절, 그러니까 긴 시간을 나타내죠. 그래서 저는 그 여자를 한참 동안 기다렸습니다. 라는 표현이 되죠.
그리고 목적어가 또 인칭대명사일 때는요. 그 시간 보어가요. 목적어 앞으로 절대로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我等了他半天에서 半天이라는 시간 보어가 맨 문장의 맨 뒤로 왔죠. 목적어의 뒤로 왔습니다. 잘 기억해 두시고요. 이번 문장 보죠. 我找了你一个多小时了你去哪了我找了你 나는 너를 찾았습니다. 너 인칭대명사가 나왔죠. 找了你一个半一个多小时了一个多小时 1시간이나 넘게 1시간여 동안 너를 찾았다. 뒤에 러가 왔죠. 그래서 지금까지 1시간이 넘었다라는 여기선 변화의 러가 되겠습니다. 你去哪了? 너 어디 갔었던 거야? 라고 말하고 있죠. 자, 이렇게요. 우리가 시간보호를 알아봤는데요. 시간보호에서 일단 알아두어야 할 것은요. 동사 뒤에서 동작이나 상태가 얼마나 지속되는지를 나타내는 보어다, 보충하는 말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첫 번째 목적어, 일반 목적어가 나왔을 때는 동사 쓰고 목적어 쓰고 다시 한번 동사를 반복해주고 시간보어를 쓴다. 그리고 두 번째, 목적어가 있을 경우에 목적어와 시간보어 사이에 더라는 거 쓸 수 있다 라는 거 공부했었고요. 마지막으로 목적어가 인칭대명사일 때는 시간보어를 목적어 앞으로 끌어올 수 없다. 따라서 시간보어가 목적어 뒤로 가야 한다라는 거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보어는 이 정도의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 잘 기억해 두세요. 중국어에는 양사가 있는데 특히 동작을 나타내는 동양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동양사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중국어에서 양사가 있죠. 양사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명량사, 또 하나는 동량사. 이번에 동량사를 질문하셨는데 동량사는 우리말로 동사 뒤에 붙어가지고 한 번, 두 번, 한 차례, 두 차례 이런 뜻을 나타내는 말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볼까요? 네, 자막을 보시겠습니다. 자, 츠가 나와 있죠. 이것은 가장 일반적인, 가장 보편적인 그런 동작의 횟수입니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이기 때문에 동사 뒤에 붙어가지고 我吃过一次 나는 한 번 먹은 적이 있다. 베이징 가오야 북경 오리구이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때 이스는 한 번이란 말로 가장 일반적인 동작 횟수를 나타냅니다. 두 번째 삐엔이 나왔죠. 이 삐엔은 역시 한 번, 두 번인데 어떤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들은 거예요. 한 번 이렇게 행위한 거죠. 그래서 가장 좋게 나오는 예문이 뭐 녹음 같은 거, 녹음과 테이프 같은 것을 한 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들었다 할 때 팅러 들었다 산비엔 자 산츠를 안 그러고 산비엔 그랬죠. 이때는 어떤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한 것을 갖다가 말할 때 츠 대신에 비엔을 씁니다. 그래서 나는 녹음을 세 차례, 세 번이나 처음부터 끝까지 세 차례 들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실까요? 네, 이번엔 탕이 나왔는데 이거는 어떤 동작이 한 번 가고 오고 갈 때, 한 번 왔다 갈 때 쓰는 표현입니다. 우리말에도 왜 그 트럭 운전사들이 아저씨들이 운전하시다가 친구 만나면 친구 몇 탕 뛰었어? 그러면 세 탕 뛰었어? 그러면 세 번이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 발음도 똑같기 때문에 이번에는 왕복으로 표현을 하는 그런 동량사입니다. 그래서 타 취러 량탕 중국 그는 두 번의 중국을 갔다 왔다. 그러니까 두 번씩 중국을 갔다 왔다 할 때 쓰이는 그런 횟수입니다. 그래서 탕은 왕복 행위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쩐. 자, 이 쩐은 갑작스럽고 아주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행동을 쓸 때 쓰이는 동량사인데요. 보통은 자연 날씨에 많이 쓰입니다. 예문을 볼까요? 깡차이 방금 꾸아는 바람 불다인데 꾸아러 불었습니다. 이전 따펑 있겠죠. 한바탕 큰 바람이 그래서 이 바람을 한바탕 확 불면은 금방 짧고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아주 짧은 동작을 말할 때 쩐이라는 말을 씁니다. 방금 큰 바람이 불었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시야는요. 우리가 회화 표현에 많이 쓰이는 건데 아주 경쾌하고 짧은 가벼운 동작에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 징게이워 칸이시야. 자, 청컨대 나에게 잠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때 이시야는 잠시 한번 이런 말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문으로 뭐 덩이시야 잠시 한번 기다리세요. 라이시야 한번 오실까요? 이렇게 이시야는 동사 뒤에 써가지고 가볍고 짧은 동작에 쓰이는 그런 횟수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동양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해가 되셨을까 모르겠네요. 네, 수능평가를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한번 1번부터 차례차례로 보도록 하죠. 1번부터 2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 대화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你什么时候到北京的? 有3天了吧? 네, 你什么时候到北京的 하게 되면은 너는 언제 북경에 왔니? 라고 해서요. 여기서 뒤에 더가 있는데요. 이것은 是的 용법에서요. 자, 과거의 어떤 사실을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언제 북경에 온 것이니? 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是的 용법 중에서도 과거의 시간을 물어보는 표현이죠. 有3天了吧? 3일 되었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쓰이는 러라는 것은 변화의 러죠. 오늘까지, 현재까지 3일 되었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찌라고 해석을 했는데요. 찌라는 것은 여기서 바가 추측이죠. 그래서 3일 되었지 라고 추측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你这几天都看了什么地方? 你这几天 너는 요 며칠 3일 됐다고 하는데 너는 요 며칠 都看了什么地方? 都看了 봤니? 什么地方? 어디를 봤니? 라고 해서 어디 여러 가지 지역을 묻고 있죠. 본 지역을. 그래서 복수가 아마 요 가로 안에 들어와야 될 것 같네요. 看过很多地方. 看, 보다, 过, 과거의 경험. 看过, 본 적이 있습니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过라는 것은요. 그냥 과거의 사실을 나타내기도 해요. 그래서 看过很多地方 하게 되면은 여러 곳을 보았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长城去过没有? 장청 하게 되면 만리장성이죠. 만리장성 去过 가본 적이 있니? 여기서 没有라는 거는 가본 적이 있어? 없어? 라는 표현이 되겠죠. 当然去了 당연히 가봤지. 当然去了 당연히 갔지. 这是世界闻名的古迹. 这是 여기서 这라는 거는 장청, 만리장성이 되겠죠. 만리장성은 세계적으로 이름난 유명한 명승지잖아. 那你也一定参观13陵了. 나 그러면 너 이것도 봤겠구나. 一定参观 반드시 봤겠구나. 13陵了. 13능도 보았겠구나. 是的, 그래. 13陵은 그래. 13능은 만리장성에서 멀지 않다. 만리장성에서 멀지 않으니까 만리장성을 가면서 한번 보았겠죠. 자, 그러면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문제를 보시면요. 1번, 기억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기억을 보실까요? 자, 기억은 你这几天都看了什么地方? 어디를 보았니? 라고 해서 복수 양사가 들어가야 될 것 같죠. 자, 문제를 보시면요. 복수 양사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바로 2번에 시에가 있죠. 그래서 看了一些什么地方 하면 어디를 보았니? 라는 뜻입니다. 2번 문제 보시죠. 다음 밑줄 친 니은을 중국어로 바르게 옮긴 것은 자, 밑줄 친 니은을 한번 보세요. 자, 13능은 만리장성에서 멀지 않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리장성에서 멀지 않다. 우리가 많이 보았던 문장을 쓰면 되겠죠. 자, 문제를 보시죠. 네, 2번 밑줄 친 니은을 중국어로 바르게 옮긴 것은 자, 만리장성에서 멀지 않다. 그러니까 시간적 거리나 물리적 거리의 그런 거리를 나타내는 전치사가 뭐였었죠? 그렇죠. 리라는 전치사였죠. 그렇기 때문에 만리장성에서 멀지 않다. 리, 장청, 뽀위엔, 멀지 않다. 이런 표현을 쓰면 되겠죠. 정답이 어디 있죠? 네, 바로 정답은 3번. 리, 장청, 뽀위엔. 네, 이어서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네, 처음으로 우리가 전문 독해 문장이 나왔습니다. 자, 본문을 보실까요? 자, 북경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도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웨이위, 자, 웨이위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웨이위 어디에 자리하고 있다.
화베이 빙위엔北部 화북평원 북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미엔지 면적이 1.6만 또나 아까 우리 배웠었죠. 숫자 뒤에 와가지고 남짓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1.6만 평방킬로미터 제곱킬로미터입니다. 인구는 1081만 여이고 역시 또가 또 나왔군요. 인구는 1081만 여가 되겠고, 자 북경은 전국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시입니다. 중국, 자 중국의 7다 고도之 7대 고도 중에 하나다. 중국에는 역사 깊기 때문에 고도가 많죠. 뭐 장안, 낙영 이런 것들, 개봉. 자 북경은 그 중에 하나, 7가지 그 고도 중에 하나입니다. 역사가 여우지오, 유구하고요. 원화, 찬란, 문화가 찬란하고요. 그다음 웨이라는 말은 우리가 문어체로 많이 쓰이는 건데 독해 문장에 많이 나옵니다. 이건 시랑 비슷한 말인데 이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니다. 전국 역사, 문화의 명성, 아주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아주 역사적으로 문화가 아주 유명한 그런 도시이다 이런 말이죠. 역시 세계적으로 원밍더 유명한 그 다음에 여울란 성디라고 됐어요. 유람적인 명승지, 관광 명승지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인저, 흡인하고 있다, 빨아들이고 있다, 그러니까 각광받고 있다 이런 말이죠. 무수한 중외, 자 중은 중국을 나타내고 와이는 와이구어, 외국이죠. 그래서 중국과 외국, 전 세계의 관광객들을 이렇게 흡인하고 있다, 받아들이고 이런 말이 되겠군요. 자 그럼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본문을 한번 기억해 보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네. 자, 본문에 나와 있는 말 기억하면서 1번 나중에 보고요. 2번, 북경의 면적은, 자, 16,000여, 자, 아까 1.6만이니까 말이 맞는 말이죠. 그리고 북경의 인구도 아까 1081만이니까 1000만이 넘는 말도 맞는 거고, 4번에 북경은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이었죠. 아까 그런 말이 나왔었죠. 근데 5번은, 북경은 중국의 고도이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이다. 이것도 아까 본문에 있던 내용입니다. 그럼 1번 보시면, 북경의 위치는 중국 최북부에 있다. 다 좋은데 하나가 좀 마음에 안 들죠? 최란 말, 가장이란 말이죠. 가장 북쪽에 있다. 이 말은 맞지 않는 거가 되겠습니다. 가장 북쪽에 있는 것은 내몽고와 혹은 응령강성이 되겠죠.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수능평가를 다 풀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문제 다 풀어보았는데요. 여러분 많이 맞으셨나요? 자, 그럼 여기에서 지난 시간에 공부한 금주의 표현을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요, 꽁시라는 금주의 표현을 배웠죠. 꽁시 언제 쓴다 그랬죠? 예, 그렇죠. 제가 결혼할 때나 아니면 정 선생님이 또 아이를 낳았을 때, 이럴 때 축하할 일이 있을 때 정기적이진 않지만 좀 돌발적인 그런 축하할 일이 있을 때 쓰는 인사말입니다. 자, 선생님, 그리고 또 어떤 때 쓸 수가 있을까요? 네, 전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여러분이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공부도 열심히 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나중에 정말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제가 여러분 앞에서 꽁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한테 미리 축하 인사를 드릴까요? 꽁시. 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再见. 자, 이제